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 주제는 이제 윤곽 플랜지와 로프팅 플랜지 그리고 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플랜지와 로프팅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절곡 형상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햄 같은 데는 이제 모서리 쪽에 날카로운 부분을 접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 창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탭이 있고, 그 다음 윤곽 플랜지가 있고요. 그 다음 로프팅 플랜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알아볼 도구는 윤곽 플랜지이고요. 윤곽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한 판금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윤곽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 예로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형상이 있는 상태에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형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일치평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일치평면 외에도 평행평면이나 각진평면, 수직평면 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일치평면으로 면을 한번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한번 프로파일을 그려볼게요. 자, 면을 지정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윤곽 플랜지를 그릴 때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곡선이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그냥 일반 비스플라인 곡선이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패곡선 같은 예는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자,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스케치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 형상을 위한 프로파일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패곡선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 비스플라인 곡선은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자, 비스플라인 곡선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곡선으로 그릴 때 만드는 형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곡선으로 뭐 이렇게 완만한, 자, 이렇게 굉장히 완만한 곡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케치를 닫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윤곽 플랜지 프로파일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의사항만 주의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윤곽 플랜지를 그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프로파일 자체가 약간 모자 모양인 이렇게 프로파일을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완전 구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음으로 이제 길이를 같게 해주고,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길이를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50이다. 자, 그리고 여기 길이는 65다. 자, 그 다음 최대 높이는 50이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완전 구속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케치 닫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제 프로파일을 그리고 나왔으면은 여기서 선택해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판금물의 두께를 줄 방향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자, 위쪽으로 이제 두께를 줄 건지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두께를 줄 건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서 프로파일을 그리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줄 거다. 그럼 이쪽에서는 최대 높이가 5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45여야지 최대 높이가 50이 될 수가 있겠죠. 두께 1mm가 추가가 되니까 위로 두께를 주었을 때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위쪽으로 한번 주고 그 다음 이제 길이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만큼의 길이를 줄 건지. 여기에 보면은 대칭에 대한 그 옵션도 있기 때문에 자, 양쪽 대칭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0과 65와 50이라는 치수를 만들었는데, 자, 프로파일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리고 그 판금에 대한 두께를 어느 방향으로 주느냐에 따라
총 길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윤곽 플랜지를 쓸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아까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형상 바깥쪽으로 두께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 최대 높이가 1mm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쪽에는 프로파일 안쪽으로 이쪽에 1mm 그리고 이쪽에 1mm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 형상의 길이가 67mm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곽 플랜지를 사용하는 예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탭이 존재하는 경우 아니면은 뭐 윤곽 플랜지든 아니면은 로프트 플랜지이든 먼저 형상을 만들어준 경우에 윤곽 플랜지를 사용하는 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탭을 하나 만들고 있고요. 자, 탭을 하나 이렇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그 윤곽 플랜지를 한번 줘볼게요. 자, 최초의 형상이 있게 되면 윤곽 플랜지는 평면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곡선의 수직인 평면이냐, 끝단의 평면이냐, 거리를 둔 평면이냐. 결론적으로는 다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평면을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왜 이런 평면밖에 선택이 불가능하냐면은 판금물은 하나의 철판을 접어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평행평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각도평면이라든가. 자, 그래서 곡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원하는 모서리를 잡고 자, 원하는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단면의 스케치를 그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모양이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리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 자,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평면을 지정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갈색깔 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프로파일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프로파일을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 그리는 거는 원호가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냥 기본 윤곽 플랜지하고 주의사항은 동일하거든요. 폐곡선과 비스플레인 곡선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5mm.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3.5mm. 자, 여기 라운드는 1.5. 자, 여기는 1.5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그렸고, 자, 스케치 닫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옵션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단순 돌출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옵션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자, 어떤 옵션이냐? 모서리 범위 내에서 제 마음대로 거리를 줄 수 있는 한정 범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운데 모서리 끝까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체인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서 원하는 범위만큼 얼마든지 윤곽 플랜지를 줄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끝까지로 했다. 그러면은 한쪽 모서리 끝까지. 자, 여기 끝나는 지점까지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좀 유용하게 쓰일 만한 옵션은 요거예요. 체인. 자, 체인은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체인으로 선택하게 되면 네 가지 모서리가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모서리로 바꿨다. 그럼 하나하나의 모서리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서리 말고 옆에 있는 모서리를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플랜지가 입혀지기는 하는데 얘의 특징은 여기 만나는 부분. 자, 만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형상이 딱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모서리에다가도 형상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이쪽 모서리에다가도 추가를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선택이 끝난 뒤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45도 각도로 잘려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반 플랜지로만 그린다 하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자, 플랜지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준 다음에 여기도 뭐 잘라줘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윤곽 플랜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곽 플랜지는 뭐 이러한 사용 예가 있고요. 자, 형상을 지우고 이번에는 로프트 플랜지를 한번 해볼게요. 로프팅 플랜지. 자, 로프팅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파트 환경에서의 로프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2개 이상 그려줘야 되고요. 자, 스케치를 마찬가지로 자, 평면을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형상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이다. 자, 이렇게 형상을 그려줄 거고요. 자, 얘도 간단하게 그냥 완전 구속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자, 100이고, 자, 최대 높이는 50이다. 자, 그 다음 여기와 여기에 대한 각도가 자, 예를 들어서 65도이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정렬을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에 대한 정렬.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 구속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스케치 닫기를 해서 또 하나의 스케치를 그려볼게요. 자, 이번 스케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평행평면으로 자, 평행평면으로 일정 간격만큼 띄어서 자, 예를 들어서 200mm만큼 띄워볼게요. 자, 200mm만큼 띄우고 여기서 이제 스케치 투영, 다른 데에 있는 스케치를 따올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있죠. 스케치의 투영. 이거를 통해서 스케치를 따올 거고요. 자, 동시에 옵셋을 추가를 할 겁니다. 단순히 따오는 게 아니라 옵셋을 추가를 해서 자, 옵셋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이 끝난 뒤에는 항상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리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거리값은 한 30 정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값을 30 정도로 해서 넓게 지정을 해줘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줘서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자, 이렇게 맞춰줬고 이 두 가지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부터 윤곽 플랜지를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윤곽 플랜지가 아니라 로프팅 플랜지죠. 자, 죄송합니다. 자, 로프팅 플랜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도 사용 방법은 동일해요. 첫 번째, 일단 기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자, 기준을 잡는 거는 파트 환경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쪽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이 끝났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파트 환경과 동일하게 이 기준점이 정반대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꼬여버리게 되면은 형상에 에러가 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 포인트가 최대한 비슷한 곳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이제 형상 바깥쪽으로 두께를 줄 건지 아니면 형상 안쪽으로 두께를 줄 건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최초의 두께는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정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재료 테이블에서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점 참고해서 사용하시고요. 자, 안쪽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안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로프팅 플랜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폐곡선만 아니면 되고 그 다음 비스플라인 곡선만 아니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프팅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그 햄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햄. 자, 햄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형상을 잠깐 바꿀게요. 자, 탭만 있는 상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만 존재하는 자, 탭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서 햄. 자, 햄은 철판 끝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칠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끝쪽을 약간 접어주는 기능이고요. 자, 이거를 햄을 선택을 해서 일단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옵션, 마찬가지로 이것도 길이와 관련이 있는 옵션이죠. 어제 플랜지 할 때 많이 봤던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안쪽으로 두께를 줄 건지 아니면 기준보다 바깥쪽으로 두께를 줄 건지 아니면은 그 굽힘 반경까지 밖으로 줄 건지 하는 세 가지 옵션이 있고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내부 재료로 사용할게요. 범위 내에서 접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햄 옵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햄 옵션이 뭐 라이브러리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옵션을 바꿀 수 있는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변적인 값들은 항상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햄에 대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햄에 대한 유형을 보게 되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닫힘, 그 다음 열기. 열기는 약간의 여기에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요 닫기는 딱 붙여서 접는 거고요. 자, 그 다음 S 플랜지, 그 다음 컬, 그리고 열린 루프, 그 다음 닫힌 루프, 그 다음 중심 루프. 이렇게 총 7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자, 이쪽 창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각각의 옵션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기에 있는 값들이 활성화됐다가 또는 비활성화됐다가 필요한 값들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닫힘으로 길이값. 자, 여기 보면은 숫자도 친절하게 써져 있죠. 자, 1번과 2번이 써져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딱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두께에 따라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플랜지 길이. 플랜지 길이는 예를 들어서 10mm다. 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 확인. 자, 그 다음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자, 모서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모서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접히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위쪽에 있는 걸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접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아래쪽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 모서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굽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닫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에 딱 붙어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 햄 옵션에서 이번에는 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약간의 라운드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로 준다. 자, 그러면은 상당히 폭이 커질 거예요. 자, 그 다음 길이는 그냥 5mm로. 자, 그래서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아까와는 다르게 딱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라운드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은 S 플랜지. S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빠르게 옵션 조절해 볼게요.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 굽힌 반경은 2, 플랜지 길이는 여기 2번이죠. 자, 요거는 5mm 주고요. 자, 굽힌 반경 여기서는 철판의 두께가 1이니까 잠깐 이쪽에다가 4를 주고 이쪽에다 2를 줄게요. 자, 그 다음 이쪽의 길이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mm만 연장하겠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햄이 되고요. 자, 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냥 기본 옵션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양인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2번 접는, 자, 한 번 접고 그 다음 2번 접을 수 있는 햄이고요. 자, 그리고 열린 루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굽힌 반경과 각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기본값으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이 약간 그 말아 들어가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려 들어가는. 자, 그 다음 닫힌 루프는 약간의 열린 루프와 동일한데 여기에 약간 연장되는 길이가 있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연장되는 길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 루프.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리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판금의 끝을 약간 접어서 사용자가 다치지 않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윤곽 플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판금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